자, 이제 드디어 메이저 카드의 마지막, 더 월드 카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월드 카드도 이제, 기본에서 사람들이 월드 카드를 굉장히 뭐냐면은 긍정의 의미로만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드 카드라고 해서 꼭 좋게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부정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월드카드가 되면 좋은 거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왜냐면 21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지막이잖아요. 그걸 보러 우리가 뭐라 그러냐, 완성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완성됐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는 또 새로운 시작을 말하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또 시작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서도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여자분이 이렇게 이제 옷을 벗고 있는데, 아주 그 요염하게도 이렇게 이제 이게 보라색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 살짝 주요 부위만 가리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카드에 있어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신비롭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격이 신비로운 사람이다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냥 뭐 신비로운 건 그냥 신비로운 거야. 뭐 신비로운 게 뭐야? 이렇게 하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의를 내릴 줄 알아야 돼. 될 수 있으면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신비롭다 그럼 신비는 뭐예요? 본인이 생각할게. 신비는 뭐 어떤 거가 신비로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냐 이거지. 쉽게 알 수 없다. 비밀스럽다. 그러면서 그냥 그것만 가지면 신비로운가? 그렇죠. 그런 부분만이 플러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감춰져 있지,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있지만 감춰지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보이는 것, 모르는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보러 우리가 신비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리고 신비함 속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힘이 있어야 돼. 힘.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걸 넘어서게 사용될 때 신비한 거죠. 근데 만약에 넘어서지, 안 보이고 모르는 거고 뭐 별 볼 일 없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비루한 거고 뭐 이런 별 볼 일 없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안 보인다고 해서 다 신비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이 보라색은 신비의 색깔입니다. 신비의 색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가리기는 했는데, 이 가리는 것이 그냥 가리는 것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많은 에너지적인 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여자가 저렇게 갖고 있으면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 매력적이다 이렇게 되죠. 매력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끌어들인다라는 거죠. 무엇인가를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함 속에는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있나? 매력적인 에너지가 있다. 남을 끌어들이는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그냥 다 벗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가리고 있는 것이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서 이 사람은 굉장히 강한 매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쉽게 예전에 봤던 바보 카드가 있고, 현재 마법사의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마법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지팡이를 하나만 들고 있잖아요. 똑같은 지팡이죠. 그래서 시작할 때 마법사는 하나를 들고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은 두 가지를 가졌다 이런 얘기는, 마법사도 대단한데 마법사의 2배의 힘을 가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거는 해석을 2배다라는 해석으로도 해석하기도 하고, 마법사는 남성이니까 하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더 월드 카드는 여성이니까 2개고, 뭐 이렇게 여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해석이 되지만, 보다 더 궁극적인 건 뭐냐면, 하나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2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에너지적인 측면의 상승, 이런 측면이 더 강하게 더 월드 카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법사보다는 아마 더 월드가 더 큰 2배의 힘을 갖고 있고 더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여자의 어떤 그 모습이 약간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이죠. 춤을 추고 있는 듯한 모습.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춤을 추고 있는 듯한 모습의 우아한 자태를 하는 건데, 춤을 춘다는 게 뭐예요? 춤을 춘다는 게. 즐겁다? 네? 그렇죠. 즐겁다. 언제 즐거울 때 춤을 추는 거죠. 자기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된다? 굉장히 활발할 때 춤을 추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요, 이 카드를 뽑는 사람 중에 무용수들이 이런 카드를 많이 뽑아요. 무용수. 무용수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도 이런 카드를 뽑지만, 연예인 중에서도 무용수라든가 내가 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체능계 중에서 이제 이런 카드가 나오면 예체능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체육적인 몸으로도 할 수 있는 일, 예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몸으로 하는 일. 그러니까 노래나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몸으로 무용이라든가 춤꾼들, 요즘 그런 춤꾼들 많잖아요. 백댄서도 많고. 이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아주 직접적인 어떤 카드를 뽑기도 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만돌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요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보호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보호막이고 어떤 완성을 뜻하는 것이고, 또 이게 이제 하나의 영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영. 예, 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고 마지막이기도 하고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이 영의 의미가 처음이고 또 시작이고 또 마지막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여기 이제 사원소거든요. 이제 독수리라든가 사람이라든가 황소라든가 그 다음에 사자, 이거는 이제 사원소로서 세상에 어떻게 되냐면 원소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의 원소, 그 다음에 땅의 원소, 그 다음에 공기의 원소, 그 다음에 물의 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자는 이제 불의 원소고, 황소는 땅의 원소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물의 원소고, 하나는 공기의 원소, 독수리는 공기의 원소. 그래서 4가지 원소를 잘 포함한 이런 이제 것이, 그런 거를 다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다 완성을 시켰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운명의 수레바퀴 같은 경우에는, 운명의 수레바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사원소가 나오잖아요. 사원소가 나오는데 여기 독수리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천사도, 사람도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자도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황소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세상을 직시하고 바라본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가지고, 더 월드에서는 하나가 2개가 되는 완성.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의미.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내가 보호받고 있다. 보호막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아주 완성이 됐으니까 좋은 상황,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능력도 있고요, 환경도 어떻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볼 때는 또 이제 이런 주변을 거를 봐야 되죠. 근데 성격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성격상은 어떨 것 같아요? 성격상. 이 사람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응? 좋지는 않을 것 같아? 성격이 까다로울 것 같아? 왜? 이건 왜 까다로울 것 같은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떨까 이렇게 보는데 까다롭게 보여요?
낙천적. 응? 낙천적. 낙천적? 그러니까 낙천적일 수 있죠. 낙천적이다라는 게 왜 낙천적으로 보죠? 그렇죠. 춤추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휘권을 두 개도 갖고 있잖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뭘로 해석하냐면, 재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도 뭐냐면, 이런 경우는 투잡을 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왜냐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쨌거나 옷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자유롭잖아요.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어떻게 솔직한 부분이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신비함을 갖고 있는 성격. 또 가릴 건 또 가린다. 우리가 뭐냐면 대놓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얘기할 듯 하면서도 다 얘기하지 않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춤을 추고 이런 거는 자기 자신에 몰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춤추는 사람과 이렇게 춤출 줄 아는 사람들과 춤 못 추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춤추는 사람과 춤 못 추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응? 남 시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남을 시선을 갖는다는 건 또 달리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춤을 추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몰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의 시선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춤을 거기에 흥해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몰입을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몰입을 하면 자기 스스로가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시선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 성격이 어떻다? 자기 스스로에게 몰입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고, 그렇다면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활발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에 그 막을 치고 있잖아요, 하나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있을 땐 되게 자기 스스로에게 몰입을 하는 사람이지만 또 바깥에 나올 때는 또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자기 혼자 있을 땐 자기한테 몰입 잘하는 사람이 또 바깥에 나오면 또 다른 사람 시선을 해서 안 하냐 이러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성격은 그렇게 두 양면적인 데가 많아요. 그래서 바깥에 행동하는 게 다르고 안에서 행동하는 게 다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겉으로는 딱딱하게 보이지만,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내면은 열정에 가득 차고 자기 스스로에게 몰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 생활이나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질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하고 속하고 다르지만 그게 꼭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게 내면적인 거가 겉에 대한 부분이 약간 분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도 재주는 있죠. 재주도 있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의외로요, 보기보다는 되게 수줍음을 많이 타요. TV에 나오면 되게 막 활달하게, 특히나 요즘은 좀 토크쇼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많이 발달한 게 나오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영어만 찍으면 영어만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거의 대담을 하잖아요. 말을 못 해요. 말을 잘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내면에 열정이 있는데 그것이 다 브라운관 또는 아니면 그 영화 스크린에만 투영되어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딱 나오면 주변 사람하고 잘 얘기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마음과 행동적인 부분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